제2장 학생 맞춤형 창의적 체육교육과정 추진 방향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체육 수업과 학교 스포츠 클럽 수업을 통합하고 학생 중심의 종목 선택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육 수업 3시간과 학교 스포츠 클럽 1시간을 통합하여 체육 1과 체육 2 종목으로 2시간씩 묶어서 학생들에게 두 종목의 선택권을 주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육 수업 2시간을 학급별로 그대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2시간은 선택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창의적 체육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창체 수업 1시간과 체육 수업 1시간을 묶어서 블록 수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1시간씩 나눠서 두 가지의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 선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모두 다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 1과 선택 2를 줘서 블록 수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무용 이 순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이 종목 선정뿐만 아니라 체육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체력과 연계한다든지 또는 1학년에서만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학급별로 운영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체육 교사와 체육 강사가 전담을 하고요. 지역사회 시설을 연계하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의 경우는 운동장과 사실은 강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처럼 처음부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먼저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진 강사님을 선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격증 미소지자는 체육 교사와 협력 수업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또 강사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체육회나 지역 생활체육시설들을 시설들에 있는 강사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3만 원, 32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체육교사를 충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 공동체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체육 교사와 학교 밖 전문가와의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체육 교사의 교사학습 역량과 학교 밖 전문가의 기술적 전문성을 융합해서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체제를 구축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요, 먼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교사 토론회에서 결정 먼저 하고, 그 다음 체육 교사들과 강사들이 함께 수업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공동체 수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으며 공동 평가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제가 환경이 갖춰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 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을 구축할 수 있고,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배움직임 수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1인 1 스포츠를 실현하고 그린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단편적 수박 겉핥기식 일회성 흥미나 놀이 중심 수업에서 좀 탈피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을 강화하고 삶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학생들의 성장 기록을 축적하여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절적인 종목 중심의 교사들이 수업을 내용을 선택하는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학기별이나 학년별로 다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축구를 선택했을 경우에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건강 역량, 축구와 관련된 표현 역량,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도전 역량까지 함께 통합하는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 운영 방법에는 먼저 실태 분석 및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 스포츠 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후 체육 교사들과 함께 그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도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체육소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후 선도학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먼저 조사하고 그 종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차기 년도의 교원 수급을 점검하고 운영 평가 및 차기 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창의적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 후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만족도 9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 1 수업과 체육 2 수업에 대한 수업 참여도, 교사 전문성, 학생 성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는데요.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참여도가 체육 1인 경우는 100%에 달하고 있고요. 체육 2도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을 학생들은 굉장히 체육 수업의 교사 전문성이 높다라고 만족하였는데요. 97%, 98%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창의적 학생 맞춤형 창의적 체육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에 학생들이 93%, 98%에 달하는 학생들이 내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 경험을 해봤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창의적 교육 과정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를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로 학생 선택권 보장과 책임감, 두 번째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실력이 향상된다, 재미있다, 친구 관계가 학급에서 더 넓게 확장된다, 지도하는 교사들이 전문가이다, 그 외에도 학생 성장 중심 평가가 베리 굿이다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체육활동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학급별 활동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이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기 말이나 체육대회 주간을 정해서 학급별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정책 실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평중과 양일중 두 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2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4개 학교는 체육교사를 증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학교들의 학교 규모를 보면 이렇게 15학급의 이하의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 있고요. 파주 광일중 같은 경우는 8학급의 8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중급 학교에서도 대부분 중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육과정을 구현할 때 30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하나 둘 시도하면서 지금은 고림중, 미사강변중, 산남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로는 전학년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2개 학년을 운영하는 학교, 1개 학년을 운영하는 학교의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일반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장점은 일반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가 경감된다. 교사별 교육과정이 구현될 수 있다. 학기 초, 학기 말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체육교사 TO증을 통해서 교사 수업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체육 수업 시간표가 고정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육교사가 학습 업무가 아무래도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나이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담임학급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가 불가능하며 강사관리 및 동료 교사의 협업이 필수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일반화 모델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는 888학급이며 체육교사가 5명입니다. 이 학교는 체육수업 444단위를 모두 체육교사로 수급한 체육교사를 증원한 학교인데요. 강사님들이 없이도 체육교사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모델을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이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되고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및 교육부나 교육청에서의 정책 홍보 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박사과정을 하는 분들께서 이 교육과정을 참관하러 오셨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에 열심히 즐겨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적 배려 속에서 성장하는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미래 학교의 모습입니다. 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